네, 오늘은 현대바이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의원 차원에서 지금 상승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슈팅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데 뭐 사실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고, 여기서 사실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올라온 건 그림은 되게 좋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년 정도 힘싸움 하다가 돌파 나오면서 저점 잡고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림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지점은 과거에도 여기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었던 지점이고, 오랜 기간을 버팅기고 있었던 이 지점, 지금 자리부터예요. 지금 자리부터가 이제 강하게 과거에 매물들이 많이 있었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고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고,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우린 더 갈 수 있느냐를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면 부정적이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두 가지가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공존하는 시점이라서 설명 우선 드릴 건데, 긍정적인 쪽부터 보죠. 우선 좋은 쪽부터 보는 게 좋으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기인해서 봤었을 때는 아직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건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지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제가 되었든. 그런 지점들은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투자 시장이라는 게 사고 파는 싸움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팔고가 계속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영원히 싸운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 매수 쪽에 이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우리를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매도 물량이란 말이죠. 매도 물량. 어쨌든 물량이 나오니까 못 가는 걸 거 아니야. 못 간다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가 자리들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물론 거래량이 아예 안 나온 수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양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이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게 거래량이 왜 매도 물량을 대변하냐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1대1로 교환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매수세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매수와 매도의 교환입니다.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마트에서 사과를 팔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사과를 살 수 있었던 거죠. 마트에서 사과가 없대. 그럼 거래 성립할 수 있어요? 없죠. 애초에 거래가 성립해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는 물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량은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보통 더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그 정도 지점에서 보통 멈추고 끝나요. 매물이 많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지금 올라오고 나서도 생각보다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지금 생각보다 이전 고점 자리대 매물이 많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이 있어서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무가 너무 뒷받침이 안 되네요. 재무가 너무 뒷받침이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적자 상황이 좀 굉장히 컸었고, 24년도 그나마 영업이 흑자로 잠깐 돌려놨었는데, 올해까지 추이를 보면 이거 3분기까지기는 하지만 3분기에 영업 적자가 또 다시 크게 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제약바이오가 무슨 재무 상태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제약바이오를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니 재무 상태를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충분히 넉넉한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전 세계적으로 탈모인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탈모를 그냥 완전히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이 되었다, 이 회사가. 그러면 당장 적자를 많이 치고 있어도 사실 탈모만 완벽 치료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동안의 적자, 전 세계에 있는 돈 한 방에 다 쓸어 담으면서 한 방에 해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미래를 대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이 불어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다른 업종 테마군들에 비교해서 봤었을 때 재무가 안 좋아도 크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래도 기업은 기업이에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어쨌든 기업은 툭 까놓고 얘기해서 돈 벌려고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 계속 돈을 못 벌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제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영원히 적자가 나고 계속 안 좋은 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2016년도 17년도에 이 제약바이오의 양대 산맥이었죠. 신라젠과, 이때 당시죠.
이 신라젠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대장인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밀어올리던 당시.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이후로 어때요? 지금도 올라오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를 잘해주고 있죠. 신라젠은 어떻습니까? 신라젠은 이미 저기는 이제 보이지도 못하고 중간에 거래 정지도 길게 뜨고 여 밑에까지 완전히 처박혀 있죠. 이게 지금 보면 봐봐요. 재무가 신라젠은 뒷받침이 안 돼요. 셀트리온은 어때요? 뒷받침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래를 계속 짊어질 수 있는 중요한 키다. 근데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다. 재료만 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재무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변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올라가는 거야 뭐 많이 올라왔고 더 가는 것도 가능은 기술적으로 하지만 분명 이게 끝까지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는 탄력을 못 받고 무너질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느냐? 우선 납득 가능한 자리까지 올라온 건 분명히 맞아요. 1차적으로. 더 추가로 가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가능성은 있지만 희망사항이고. 여기서 재무까지 좋았으면 제가 그냥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깔끔하게 하이브리드로 가자고요. 부분익절 하시면 됩니다. 부분익절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본전 정도에다 스탑로스 우선 걸어두세요. 그러고 바로 가주면 나머지는 시세적인 홀딩으로 갔다가 큰 파동 끌고 가시면서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 신고가만 넘어갈 수 있으면 이 파동 그대로 넘길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10만 원까지 보시는 거고 못 넘어가면 어차피 부분익절 한 거 있죠. 눌렀다가 반등 나오면 높여 잡으세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가는 게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높여 잡고 또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면 높여 잡아. 그러다 마지막 저점이 뚫려. 그러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먼저 잘 체크해놓고 살펴가시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해서 이 종목도 결국 시장이 부속품이기 때문에 결국 26년도 시장이 25년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다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이것도 좀 가볍게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26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26년도 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것들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물론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물론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좀 설명 가볍게만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25년도는 확실히 이 우량주의 장세였죠.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이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테마군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요쪽이 이제 상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영원히 상승하진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25년도는 겉보기엔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게 진짜 막 몇천 % 터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커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당연히 금액은 많이 움직인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기에는 비교적 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고 분산이 돼요. 이 수급들이 분명히 분산이 될 때 이 완전 뜬구름 잡는 이상한 종목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2대장, 3대장급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집안이 있으면 한 테마라는 집안이 반도체 테마라는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장인 형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형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동생들을 챙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순서로 많이 움직이고 이 순서 속에서 아마 26년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 2, 3대장급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2, 3대장급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 시작하자마자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SFA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26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전자가 거의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승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더 가벼우니까 그래. 비교적.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요.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저기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종목들은 이미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 테마들 안에서도 1등보다 2, 3등급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장세가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훨씬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잡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는 워낙 대장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클 뿐이지 실질적인 퍼센티지 기대값은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한 달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까지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좀 안성맞춤인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계시고, 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절치부심해가지고 황금 종목들을 좀 뽑고 대응까지 당연히 계속 실시간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가려놨어요. 정리가 안 돼서 가려놓고 있고, 지금 이거 날짜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입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들, 그리고 요 손절가, 여기는 이제 최종 대응했던 것들 다 그대로 있거든요. 뭐 대조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손절할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매도 사인이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거짓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 단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장기 종목들이나 이런 조금 약간 스윙주들, 특히나 뭐 황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길고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루즈해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또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응하면서 신규로 단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이 조금 더 이 승률이 훨씬 더 좋네요. 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손절도 중간중간 이렇게 치는 날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도 치고 수익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황금 종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도 좋고 같이 황금 종목들을 하나씩 좀 길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대장주가 아닌 부대장주가 메인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성맞춤인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황금 종목과 함께 이 황금빛 26년도를 좀 보내길 희망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응은 대응대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리밸런싱도 하면서 우리가 26년도 황금빛으로 좀 더 보내길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믿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좀 더 설명도 드리고 바로 진행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해가지고 뭐 여차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하시면은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어차피 교통편이 괜찮아요. 강남 역삼역 4번 출구 쪽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괜찮아서 요 같이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믿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래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